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은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웹진 아로리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모습은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입니다. 서울대학교가 바라는 인재의 모습은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이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입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으로 그들을 통해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으로 공동체의 성장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학업 태도가 적극적인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서울대학교가 키워내고 싶은 인재로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대학은 고등학생이 쌓아온 학업 성취와 함께 학업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기 전반에 걸쳐서 시키는 공부를 수동적으로 해온 것이 아닌 주도적으로 공부해온 학생, 어려운 공부이거나 대입에 불필요한 공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온 학생, 자신이 이루어온 학업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필요한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본 학생, 내 주변을 돌아보며 주변과 함께 공부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학생, 이러한 학생이라면 서울대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우수한 성취를 올려온 학생이라면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 교육을 받으며 사회가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고교 생활을 통해 기본 소양과 학업적 역량을 갖춘 학생들은 대학에서 전문 교육을 받으며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 학교 생활 전반의 기록인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요한 전형 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학생부의 기록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시기 전반에 걸쳐 학교 생활에 얼마나 충실하게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는가, 왜 했는가, 그 과정의 우수함과 동기는 어떠한가를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인데요. 이 전형을 통해 서울대학교는 학업 결과만으로 선발하던 예전의 대학 중심의 선발 방법을 지향하고 입시가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에 기여하도록 운영하려는 목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습활동이 성공적인 대학 학업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그 과정과 성취가 정확히 평가된다면 대입은 고교대학 간 교육 연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는 교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교실 수업을 기획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어 수업이 진행되며 수업과 학습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개별 성장이 학생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록된다면 대학은 고등학교의 평가에 신뢰와 무게를 두고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학생부의 내용을 기반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및 학업의 활동 전반을 평가하는 전형으로 학업 성취의 결과뿐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이러한 전형의 운영을 통해 획일적인 수치 위주의 선발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이 지닌 학업 역량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그리고 발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는 수시 전형 전체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실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대상은 학생부의 내용 전체이며 고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과 학업 외 활동 전반, 그리고 그러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과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기록을 기반으로 어떠한 항목들을 평가할까요? 서울대학교는 크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학업 능력의 우수성입니다. 교과 및 학업 활동에서 우수한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지,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으며 습득한 지식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무엇이며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지,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고민한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지적 성취가 우수한 학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학업 태도의 우수성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지,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지, 학교 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그 결과 지적 호기심이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 기준은 학업의 소양의 우수성입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자 한 경험이 있는지, 학교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지,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갖추고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인지 판단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 가지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다면적 평가이며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인 학생부와 더불어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내용을 다면적으로 평가합니다.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이유는 학생이 지닌 학업 능력,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가장 적합한 평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통해서 각각의 영역을 별도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평가자가 다단계로 평가합니다. 26명의 전임 입학사정관과 모집단위별 교수님으로 구성된 111명의 위촉 입학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합니다. 모든 평가는 정성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기계적으로 서류별, 요소별 반영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는 준비 단계를 거쳐 이후 5단계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1, 2차에서는 전임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서류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1차와 2차 평가자는 상대방의 평가 결과를 볼 수 없으며 각각 독립적인 평가를 합니다. 3단계에서는 1, 2차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4차는 위촉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모든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평가하는 단계로 평가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평가하며 학교 소개 자료는 교육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면접평가는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활용 면접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 지역균형 선발 전형,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 1, 정시 모집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 2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험생의 학업 소양을 확인하는 서류 기반 면접을 시행합니다.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답변 준비 시간 없이 약 10분 정도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을 시행합니다. 모집 단위별 제시문 관련 평가 내용은 수시 모집 안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는 전형 자료이기 이전에 한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을 지내며 남기는 하나의 작은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학생이 고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원서를 접수하는 시기까지의 학업 활동은 물론이고 학교 생활의 전반이 담긴 결과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즈음에 이르러 만들어지는 서류가 아니며 지원자를 관찰하고 평가한 모든 교사가 3년 동안 충실히 작성해온 서류이며 오직 고등학교만이 작성 권한을 가진 서류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대학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서류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평가에 반영됩니다. 교과 성취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내 수상, 독서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희망사항 등 어느 하나 반영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학생부의 교과 성취도는 평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등급이나 원점수가 높다고 해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에 제시된 학생의 성적을 보면 1학년 성적은 300명이 수강한 가운데 98점 1등급을 받았으므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2학년 2학기에 수강한 과목은 20명이 수강하여 94점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성적은 1학년 성적에 비해 나빠진 것일까요? 이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피하고 일부 흥미를 지닌 학생들만 도전하여 이수한 과목이라면 수치상 하락한 것처럼 보여도 1학년 성적에 비해 성취가 하락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전 정신을 높이 살 수도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단순히 등급이나 원점수로 성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3학년 과목은 예술, 체육 계열의 과목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된 내용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습 활동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항목에는 학생이 실제 이수한 교과 수업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며 토론, 발표, 실험, 탐구활동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이 실제 습득한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시에는 국어2 수업에서 진행한 발표활동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국어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이 그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제 발표 시 어떠한 방법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진행했는지, 그 성취는 어떠한지도 알 수 있어 학생이 국어 관련 학업 역량을 성장시켜온 과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법과 정치 과목의 기록을 보면 정치제도를 학습하며 단순히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정치제도와 역사를 비교, 해석할 수 있도록 탐구하였고, 시뮬레이션 수업에서는 기존에 학습한 지식을 활용하여 현재의 학습 내용과 방식을 풍부하게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어 원 과목에서는 경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으로서 단순히 외국어 습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 경제사의 주요한 사항을 학습하고 발표하여 학생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 과목에서는 수업의 탐구활동에서 학생이 보인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구 발표 시간에 학생이 보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업 시간에 학생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 과목의 기록을 보면 수업 시간에 보인 학생의 적극성뿐 아니라 평소 수학적 능력이 우수하여 사회 과목 자료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에도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학 2 과목과 생명과학 2 과목의 기록 역시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 진행되었던 실험, 글쓰기, 조사 프로젝트에서 학생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중 교내 수상은 지원자의 관심 분야와 노력의 과정을 파악하는 요소입니다. 대상과 금상 등 수상의 차이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경시대회 수상 기록은 교과학습 결과와 연계하여 평가합니다. 독서활동 상황은 지원자의 지적 호기심, 관심 분야, 독서 역량을 평가하는 자료입니다. 2017년부터 독서활동 상황의 기재 내용이 책 제목 등으로 한정되어 제공되나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학창시절의 다양한 종류의 책을 깊이 있게 읽기를 권장합니다. 독서 능력은 대학 공부의 바탕이기도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해당 학년의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 주신 학업 소양과 생활 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학생이 보여준 한 해 동안의 학업과 태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평가 자료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나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기록에서는 지원자가 교과 외에서 보여준 관심과 소양, 공동체 정신 등을 확인합니다. 진로 희망에서는 지원자의 진로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진로는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동기나 관심 분야를 알 수 있는 평가 요소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진로 희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진로 희망과 모집 단위가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성장하는 과정에 진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과 지원 모집 단위를 단순히 비교하여 불리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와 더불어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두 자료는 결과 위주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완하는 자료로 학생이 보인 성취나 활동 내용의 동기와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는 서류평가에서 지원자의 우수성을 과정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반드시 경어체로 쓸 필요는 없으며 평어로 쓰거나 개조식으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큰 부담을 느끼며 필요 이상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자기소개서라고 믿는 학생도 많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대부분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타나지 않은 나만의 특성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글쓰기의 형식, 솜씨가 아닌 내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위한 별도의 배점이나 반영 비율은 없으며 앞에서도 말했듯 학생부 기반의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기간 중 겪었던 자신만의 이야기나 의미 있는 경험을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2015학년도부터는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항목 주제에 맞는 내용과 분량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성장 과정의 연대기적 나열을 지향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을 연대순으로 늘어놓거나 가족관계를 길게 나열한 자기소개서로는 지원자의 자질과 학업 능력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기간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잘 드러나지 않은 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를 솔직히 드러낼 수 있도록 자신만의 문체와 개성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적인 표현이나 추상적인 문구로는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다 보면 나만의 생각이나 나만의 독창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만의 생각과 어투로 나만의 개성을 나타내 보십시오. 좋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첨삭하여 만들어진 자기소개서로는 학생 본연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가장 즐겁게 또는 힘들게 공부했던 경험과 공부 방법, 가장 소중했던 경험, 지속적으로 노력한 일, 많은 시간을 쏟은 일,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등 고등학교 생활 중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일, 많은 시간을 쏟은 경험을 중심으로 동기와 과정, 자신에게 끼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대학에 지원하는 동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열정을 쏟아왔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봅시다. 내가 노력해왔던 많은 일들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나의 생각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기와 목적,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왔는지,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활동 결과를 나열하기만 한 자기소개서입니다. 동아리 회장, 대회 참가 수상, 활동 참가, 세미나 참가 등 활동 결과 위주의 나열식 문장은 지원자의 특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다음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소극적인 자세로 공부하였던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교내 수학과학 영재학급에 도전하게 되면서 소극적 학업 태도를 극복하게 되었고, 이후 2년간의 학습 활동을 통해 주도적인 자세로 학습하는 습관을 키워나갔음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역의 공동교육 과정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다양한 수학적 사고에 대해 학습하며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게 된 과정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자신이 노력한 배경이나 동기, 과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 나열 위주의 자기소개서와 다르지 않나요? 서울대학교 선택 항목인 독서 관련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 매년 교내 100일장에 도전하였으나 매번 좌절을 맛보았고, 이에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던 즈음에 이방인을 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카뮈의 이방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필독서로 선정되어 고등학생에게도 익숙한 소설입니다. 이처럼 유명한 소설일지라도 읽는 사람마다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예시 속의 학생은 이 소설의 주인공의 심리를 통해 자신 스스로의 목표를 다시금 새겨보았고, 그 결과 꾸준히 글쓰기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가치를 점검하는데 이 책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독서 항목에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을 주로 기술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전공과 관련이 없는 책이라도 본인이 그 책을 읽게 된 계기, 자신에게 준 영향 등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기록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과 자기소개서 내용이 관련성을 가진 경우의 예시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영어 1 과목의 기록에는 꾸준히 시청한 영어 뉴스 등을 수업 내용에 접목하고 국제 현황과 관련된 글 읽기에 높은 흥미를 보이는 학생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영어 독해 수업과 세계지리 수업의 기록에서도 외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이며 다양한 자료 검색과 주도적인 발표를 통해 어떠한 결과물을 제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기소개서에는 왜 외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은지, 구체적으로 외국어를 습득하고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관심 분야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협력하며 공부해왔는지 서술하여
학생의 관심 분야와 학업 역량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 활동 내용과 자기소개서 내용이 관련성을 가진 경우의 예시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 활동 기록에는 지원자가 과학동아리에서 학습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에는 평소 동물의 질병에 관심이 많았던 지원자가 교과 내용을 보다 확장시키고 싶어서 고급 생명과학 수업 개설을 희망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던 과정, 그럼에도 독서와 자료 검색을 통해 보다 많은 지식을 얻어나갔으며 생명과학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학업 성취를 올리고 진로를 구체화하게 된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 활동 과정을 통한 성취를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천서 작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서는 지원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서에서 보려는 건 역시 글솜씨가 아닌 학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소 지원자를 관찰해 왔으며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추천인이 추천서를 작성할 때 미사여구만 이어지는 의미 없는 추천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담임선생님이 추천서를 작성하시다가 학생의 구체적인 학업 능력을 표현하기 어려우시다면 교과 담임선생님께 학생의 관찰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학업 능력과 개인 특성을 중심으로 학생부에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서는 학생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이나 자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에 기재된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다른 자료로는 보여줄 수 없는 지원자의 인성, 학업 관련 특성, 장점, 단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천서에 기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과 성적이 매우 떨어졌을 때 지원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어려운 가정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지원자의 학업 능력 평가 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추천서 공통 양식에서 제안하고 있는 분량에 유의하여 각 항목 주제에 맞도록 지원자의 모습을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추천서에서 현저히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쓴다면 추천서 내용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예시와 같이 1등급에게만 수여하는 상을 받았고 물리 1등급, 교내 경시대회 최우수상, 장려상, 교내 토론대회 은상, 백일장 은상 등 학생부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추천인의 관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이나 자질을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우주와 천문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지원자가 비교적 과학 수업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 해당 학교로 진학을 희망했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여 1학년 때부터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여하며 꾸준히 학습해온 동기와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후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성실한 자료 준비로 우수한 성취를 거두어 왔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과 학생이지만 계열에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독서와 문화적 경험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나며, 이처럼 평소 보여준 지원자의 탐구적 태도가 기본기가 되어 과학 분야뿐 아니라 영어도 뛰어난 성취를 보이고 있음을 평가자의 시각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가진 역량을 후배들에게도 나누어주는 배려심 깊은 학생임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역시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학생의 학업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의 진로 활동과 추천서 내용이 관련성을 가진 경우의 예시입니다. 학생부 진로 활동의 기록은 지원자가 교내 특강 및 교육청 주관 인문학 강의 등을 통해
통계학, NGO 활동 관련 진로를 탐색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천서에서는 지원자가 계열에 관계없이 치우친 학습이 아닌 모든 과목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이터 과학자를 희망하며 기록적인 폭염에서도 치열하게 공부하여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상승시켰고 수학과 화학에 탁월할 뿐 아니라 인문학 강연, 수업 시간의 발표 등을 통해 논리적 글쓰기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워왔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자의 우수한 학업 역량이 단지 수많은 시간의 결과일 뿐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탐구적 자세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지원자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여러분이 도전하는 학생, 넓고 깊게 공부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고 알고 싶은 세계를 향해 도전장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넓고 깊게 공부하십시오. 수업 중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하고 미래 서울대학교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독서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고가 깃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 여러분이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교 생활 중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활동, 협동학습 경험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양과 리더십을 함양하십시오. 학교 안에서 조화로운 교우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더 공부하고 싶어 할 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깊이 있는 지적 경험,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선생님의 조언과 격려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업 관련 활동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성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역과 교육 환경, 고교의 교육 과정이 모두 다르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학생의 학업 능력이 성장하는 모습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교가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와 목표, 가치관은 항상 변할 수 있지만 학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목표의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학생의 우수한 학업적 면모와 소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이 학교와 교실에서 공부하고 생활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으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며 학업 능력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한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수시전형의 평가 방식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웹진 아로리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